마술사가 실수를 저지르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셉 파리스의 유리관 사망 사건, 크리스틴 존슨의 익사 직전 사건, 그리고 데이비드 블레인의 총알 받기 실패는 마술 트릭이 엉망이 될 때의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함께 마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세퍼스, 매직의 세계에서는 모든 트릭이 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명, 혼돈, 그리고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세퍼스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90년 할로윈 밤에 하리 허딩의 위대한 행적을 연상시킬 스탠트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허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투명 유리 관에 묻혀 살아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관은 묘지에 놓이고 시멘트 트럭이 상층에 시멘트를 붓는 것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탈출할 때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멘트가 붓기 시작하자 유리관이 버티지 못했고 심각한 순간에 유리가 깨지며 버스는 시멘트에 덮여 몰살되었습니다. 구조 노력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무익했습니다. 조셉 버스는 단 32세에 그의 마지막 트릭을 성공시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꿈은 유리관과 함께 깨져버린 것처럼 어떤 박수도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내몰기 충분치 않습니다. 데이브 알렌, 브리튼스 갓 탤런트는 공연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려 했던 행동이 창피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브 알렌의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데이브는 그의 오리 친구와 덕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그의 마법 장치를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장치는 거품 같은 것을 터뜨리는 것 같은 겉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브는 그가 오리를 미래로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놀라움 속에서 데이브는 오리를 그 장치 안으로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그의 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데이브는 박수 소리를 지르며 무대 반대편으로 움직였고 거기에는 커튼이 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리가 그 테이블 밑에서 뛰어 올랐습니다. 오리는 실제로 계속 테이블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피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데이브는 그의 공연을 계속하고 두 번째 상자 밑에서 며 사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산샤 라히리의 이야기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40세의 인도 마술사 산샤는 인도의 훈민이로 불리우기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그의 경력은 상승세에 있었고 이 위험한 행위는 그에게 필요한 홍보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산샤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체인으로 단단히 묶은 채 콜카타의 후굴리 강에 잠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물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체인에서 풀어내고 지지 없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산샤는 만약 상황이 나빠진다면 탈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산샤가 물속으로 들어간 후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의 보조 연기자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5분이 지나도 산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곧 그가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출 계획이 없던 것이 마술사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샤가 물속에서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 시간이 지나도 마술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희망은 사라지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샤의 시신은 하류 1km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여전히 체인과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체인에서 스스로를 해방하지 못한 채로 사망했습니다. 칼 삼키기. 마술과 환상의 세계에서 경탄과 재앙 사이에는 언제나 얇은 선이 존재합니다. 한 쌍의 마술사가 유명한 재능쇼의 무대에 들어서 칼을 삼키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남자는 연습을 많이 한 결과 곡선 칼을 숙련되게 삼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날레로 부부는 패기를 더했습니다.
남자는 그의 입에 작은 목표가 있는 막대를 놓았습니다. 한편 그의 보조 연기자는 화형 화살이 장착된 크로스보를 들고 그 화살을 그의 목에 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과언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듯이 이 공연은 무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살이 목표를 놓치고 남자의 목에 맞춰 쏘였습니다. 칼 삼키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칼날이나 이 경우에는 금속 막대가 직접적으로 내장기관 옆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쉽게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마술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회복되었고 모두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그의 마술사 파트너에게 크로스보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드로 볼터에서 물고문 탈출 마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출신의 잘 알려진 마술사 페드로 볼터는 매지션스가 탤런트에서 수술 중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물탱크에 잠기며 그의 보조 연기자들이 그를 안에 가둔 상태로 잠시 내려갔습니다. 페드로는 자신의 팔을 해방시키고 잘 못된 시점에서 갇힌 체인을 풀기 위한 자물쇠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호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페드로는 맨 윗 부분에서 머리를 내빼어 몇몇 공기를 얻으려고 했으나 이 트릭은 망쳤습니다. 다행히 응급구조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페드로를 도와 그의 생명을 아마도 구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페드로는 여전히 캐릭터를 유지하며 자물쇠를 던졌습니다. 크리스틴 존슨 크리스틴 존슨은 후디니의 물고문 새를 시도한 599번째 시도에서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이는 체인에 묶여 물 탱크 속에서 거꾸로 잠긴 상태로 잠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크리스틴은 마치 마법의 인어처럼 탱크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객들은 초당초맥을 타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이 트릭을 많은 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탈출 루틴 대신 크리스틴은 물속에서 저산소성 발작을 겪었습니다. 상황은 순간적으로 스릴 넘치는 것에서 무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으로 들뜬 관객들도 이제는 걱정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도 크리스틴의 주의 깊은 팀이 그녀 루틴에서 발생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 단축으로 그녀를 물속에서 빼내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최악을 우려했던 관객들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크리스틴은 후디니 자신으로부터 공모받은 듯했을 것입니다. 아냐의 죽음을 피하는 탈출. 칼을 던지는 것은 항상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클래식한 마술 행위입니다. 용감한 퍼포머이자 어머니인 아냐에게 이 행위는 회오리하는 죽음의 바퀴와 함께 무서운 전환을 겪었습니다. 아냐는 파트너가 솜씨 있게 칼을 던지면서 안전하게 바퀴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발생했습니다. 아냐가 부착된 판자가 갑자기 부서지고 그녀 위로 떨어졌고 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는 액션 영화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슴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떨어진 판자가 걸리며 아냐는 중대한 상처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상이나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행운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인 데이비드 블레인은 대담한 스턴트와 놀라운 업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그의 공연 중 한 번의 사건에서 실수를 겪었습니다. 유명한 총알 받기 트릭입니다. 이 목숨 걸고 한 행위는 그의 이빨 사이에 있는 금속잔에 총알을 받아 맞히는 것입니다. 블레인은 이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연 중 블레인은 금속잔을 이빨 사이에 놓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총이 발사될 때 금속잔이 깨지고 총알이 그의 입 안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관객들은 블레인이 예상치 못한 전환에 멍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그의 목을 스쳤고 심각한 부상을 면했습니다. 이는 마술사들이 공연 중 직면하는 극단적인 위험을 강조한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블레인은 회복하며 과거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던 위험한 트릭을 생존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빌 셔크의 생사활빈 구명 시도는 탈출술에 대담한 기술이 내재된 위험의 암시로 작용합니다. 전통적인 관 빠져 탈출과는 달리 셔크는 전면 유리 관 구명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 안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시멘트가 부시는 동안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연 도중 관이 땅에 내려가고 시멘트가 부시는 중에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유리관이 깨지면서 셔크는 안에 갇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셔크는 중상이 치명적이었고 그의 사망은 그의 시도의 비극적인 끝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요술사들이 경이로운 공연을 위해 항상 항해해야 할 잠재적 위험과 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르젠 로갈스카. 마술과 실시간 텔레비전의 세계에서 가끔은 마르제나 로갈스카가 폴란드의 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것처럼 트릭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일반적인 아침 프로그램에서 마술사 마르친 폴로니에비치는 4개의 종이봉지 중 하나에 숨겨진 못을 사용한 간단한 트릭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못이 있는 봉지를 깨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는 간단한 우연의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폴로니에비치는 폴란드의 갓 탤런트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먼저 못이 없는 봉지를 피해 성공적으로 트릭을 시연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제나 로갈스카의 차례가 되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폴로니에비치는 그녀의 손을 이끌면서 트릭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로갈스카의 손이 봉지 안에 못을 치자 그녀는 즉시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장면은 로갈스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으로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으며 폴로니에비치는 충격을 받아 사과하며 그녀를 세트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로갈스카는 후에 자신의 부상이 피부 깊숙이 난 것이며 이는 불행한 사고였음을 이해시킨 뒤 모두에게 안심을 전했습니다. 벤 가엠. 서큐스 공연 중 자영업 DJ인 벤 가엠은 클라운의 트릭에서 의도치 않게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벤은 클라운 벤 콜에 의해 공중에서 들어 올려지고 회전시키는 트릭에 선택되었습니다. 보통 농담 같은 장난이었으나 벤은 균형을 잃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딸 엠버는 충격적인 장면을 비디오로 기록했으며 관객들의 기쁨은 곧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서큐스 직원들이 벤을 돕기 위해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건은 즉시 척추 손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다행히도 벤은 머리의 상처와 부기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공포를 경험한 후 서큐스와 벤 콜은 사과를 전하며 환불과 무료 티켓을 제공했습니다. 벤은 이후 이와 같은 사건에서 더 나은 안전조치를 촉구하며 현장 응급조치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마틴 페라리. 미국의 탤런트 쇼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에서 마술사 데이비드 마틴 페라리의 소실된 상체 마술 공연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통적인 마술 트릭은 보조 마술사의 상체가 사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데 페라리의 경우 커튼이 너무 일찍 떨어져 트릭의 기계 장치인 티셔츠가 들어있는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사라진 상체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페라리는 관객들이 본 것이 공연의 일부라고 주장하여 마술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도 그는 자신의 자신감을 유지하며 이러한 실수를 의도적인 것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술과 환상의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가장 연습을 많이 한 공연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